유아숲 교육의 목표, 나무와 풀을 기르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숲교육. 숲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숲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안에서 스스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무와 풀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환경의 조화가 필요한지. 유아숲 교육의 목표는 아이를 숲속에 둔 것이 아니라 아이 안에 숲을 심는 일입니다. 자연 속에서 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존재의 성장을 돕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 환경교육, 건강교육, 창의성, 동작, 사회성, 감각, 지적 발달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숲은 가장 위대한 환경 교과서입니다. 인류가 삶을 연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 대상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생명으로 이해하는 것. 아이들은 숲에서 나무 한 그루가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 아래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각으로 배웁니다. 숲에서의 지식은 설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져보고 냄새 맡고 듣고 바라보고 때로는 흙 묻은 손으로 직접 경험하며 얻는 지식입니다. 작은 돌을 이해하려면 태양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처럼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숲에서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곤충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작은 풀 한 폭이 이유 없이 꺾이지 않습니다. 식물을 기르는 사람은 압니다. 어린 싹 하나가 꺾이면 그 안에 담긴 시간이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아이들은 숲에서의 반복되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게 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숲교육은 현대 문명을 부정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과 미래 세대를 위해 물질과 자원, 기술을 책임있게 사용하도록 기초를 닦는 교육입니다. 그 출발점은 어릴 적부터 자연 생태계를 깊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숲은 아이들의 몸을 단련시키는 가장 넓은 교실입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 신선한 공기와 바람, 햇빛 속에서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은 동시에 자랍니다. 흙을 밟고 언덕을 오르고 쓰러진 나무를 건너며 아이들은 균형을 익히고 근육을 키웁니다. 식물을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실 속에서만 자란 식물은 약합니다. 비와 바람을 견딘 식물은 줄기가 단단합니다. 숲의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자연 속에서 움직이며 면역과 회복력이 자랍니다. 숲은 긴장을 풀어주고 불안을 완화시켜줍니다. 공간의 제약이 사라질 때 마음도 함께 넓어집니다. 숲은 창의성의 무대입니다. 숲에는 완성된 장난감이 없습니다. 기능이 고정된 물건도 없습니다. 대신 정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배가 되고 쓰러진 나무는 버스가 됩니다. 모래는 케이크가 되고 가느다란 가지는 촛불이 됩니다. 저는 나무를 기르며 가지 하나, 잎 하나가 각각 다른 기능성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이들도 같습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가 아니라 열린 공간 안에서 상상력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숲에서 놀던 아이는 집에 돌아가서도 그 환상과 집중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또래와 형제자매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퍼져갑니다. 창의성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숲은 그 가능성을 막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존재는 움직임입니다.
고르지 않은 길, 경사진 언덕, 흐르는 물, 흔들리는 나뭇잎, 평균대 위에서 연습하는 균형과는 다른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균형을 아이들은 숲에서 익힙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숲에서 오히려 안전사고가 적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으로 배웁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안전한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직접 체험하며 알게 됩니다. 대근육은 물론 잣나무 잎을 집어들고 새 깃털을 들어올리는 작은 손의 움직임 속에서 소근육도 함께 발달합니다. 숲은 아이들의 몸 전체를 균형 있게 성장시킵니다. 숲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숲의 고요함은 내면의 평온을 만듭니다. 넓은 공간은 공격성을 누적시키지 않습니다. 소규모의 그룹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를 더 가까이 바라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놀이를 하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규칙을 정하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숲의 규칙은 지적 경험과 연결되어 있기에 명확합니다. 왜 그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아이들은 몸으로 이해합니다. 그 아이가 아니라 그룹 속의 그 아이라는 인식은 책임감을 자라게 합니다. 완성된 장난감이 없기에 자연물을 장난감으로 만들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어는 더욱 풍부해집니다. 숲은 우정을 쌓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입니다. 숲은 감각을 깨우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은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온몸으로 배우는 존재입니다. 감각은 유아기에 가장 민감합니다. 이 시기의 인상은 뇌에 깊고 넓게 저장됩니다. 감각기관은 사용할수록 확장됩니다. 숲은 감각을 요구하는 장소입니다. 바람의 방향, 햇빛의 따뜻함, 흙의 촉감, 새소리의 거리, 아이들은 자연을 통해 세상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지적 발달은 감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설명받기 전에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숲은 사계절과 날씨의 변화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색깔, 수, 형태, 크기, 자연의 법칙이 의도적인 학습이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집중력, 숲에서 길게 바라보고 오래 관찰하는 힘. 학교 수업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초등학교 준비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호기심과 질문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숲은 그 능력을 깨웁니다. 저는 나무와 풀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빛을 조절하고 계절을 기다립니다. 아이도 같습니다. 억지로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마련해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숲은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입니다. 자연과 공생하는 존재로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도록 돕는 곳입니다. 유아숲 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아닙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 생명을 존중하는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며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아이를 기르는 일입니다. 나무를 키우는 일과 아이를 기르는 일은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 보이지 않는 뿌리의 성장이 결국 가장 중요합니다. 숲은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아이 안에 숲을 심는 일, 그것이 유아 숲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숲은 아이의 평생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